파스트몬 잼베몬 우리는 창몬 꼬이 아 이거 읽고 있었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창원몬이 지금 창원몬 시즌3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잼베몬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사실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왜요? 원래 그 전에도 밖에 안 다녔거든요. 요즘에 여기가 지금 김해에서 이제 서울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김해의 이태원이 아닌가요? 서울에 이태원이 있으면 김해에는 여기 이제 동상동, 서상동 여기가 이제 종로길 일대라고 하는데 네. 종로길이 있죠. 네. 네, 여기에서 지금 되게 핫한 곳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서울 사람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태원보다 낫다. 아, 이태원보다 낫다. 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많지만 네. 여기는 진짜 동네가 외국 같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자, 우리 창원문 시즌3가 우리가 지난 방송이 3회 방송이었죠. 작년 10월 이맘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소중하니까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주 또 시청자 여러분을 또 찾아뵙지를 못해서 네,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마다 시작 부분이 너무 어색해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방송할 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지금 너무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네, 지금 좀 같은데 어색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바로 텐션을 올려서 네. 오늘 또 어마어마한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 오늘 준비된 게스트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소개를 받을 때 듣기로는 창원에서 돈가스 가장 많이 파시는 분이라고 그 검증된 소리인가요? 일단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저도 돈가스의 신이다.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호시국 때문에 네네. 우리가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이 돈가스로 또 창원을 주름 잡고 계시는 네. 또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네. 자, 여러분들 이 호시국이 힘드시겠지만 또 희망찬 방송을 보시고 또 창업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분 오늘 또 이렇게 모셨는데 자, 일단은 아까 저희가 소개받기로 창원에서 돈가스를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다. 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본인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돈가스를 하다 보면은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름 유통하는 사장님들이 그 기름 사용하는 양과 폐유 나오는 걸 보고 창원에서 저희가 기름을 제일 많이 쓴다. 당신이 매출이 제일 높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세요.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이 또 기름을 안 갈고 많이 튀기시는 분들 계시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또 튀김은 또 기름 언제 가는가 이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기름을 또 열심히 가시는 거는 돈가스가 그만큼 좋은 기름을 쓰고 더 맛있다. 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신선하게 제공해야죠. 네. 그러면 그 창원에서 돈가스를 가장 많이 팔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자기 그 오늘 닉네임 네네. 지으신 것도 있죠? 그것도 네네.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가월 돈가스라는 돈가스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슬로건이 알찬 한 그릇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별명은 알찬몬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참몬 좋네요. 네. 알찬몬. 아, 네. 좋습니다. 아, 닉네임부터 알차네요. 네. 창원 주남저수지의 근처에서 이제 돈가스를 판다고 하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슈트에 이렇게 멋진 차림을 하시고 강연을 다녀오셨다. 네네. 이렇게 들었는데, 또 내 돈가스를 또 판다고 하시니까. 네. 돈가스 판다고 하시면 오늘 뭐 조리복이라도 입고 오시려나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또 차림새는 네. 또, 돈가스와는 또 약간 시청자분들 보시면 약간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우선 처음 창업했을 때 외식업을 가장 먼저 한 건 아니고요. 교육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사업에도 뭐 컨텐츠가 많잖아요. 뭐 입시 교육도 있을 거고, 뭐 예체능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돈, 경제, 이거를 교육사업으로 잡고, 요즘 워낙 또 돈이 대세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학교나 기관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듣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런 교육을 하시니까 근데 실제 사업도 잘 하시겠네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아니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런 걸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인데 이론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 내가 이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외식 사업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돈가스를 팔 마음은 없었습니다. 네. 교육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찾던 게 돈가스가 된 거고요.
되게 신기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네. 제가 그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알참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약간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해서 나의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강연 네.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돈이 벌리고 장사가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거꾸로 맞습니다. 교육을 먼저 이렇게 하시다가 작업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전에 돈이나 경제관념 이런 거에 대해 교육하셨잖아요. 네네.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알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궁금하네요. 저도 네. 듣다 보니까. 그래서 창업 교육을 처음에 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동교육, 뭐 사업은 어떻다, 뭐 아니면은 뭐 돈의 흐름은 어떻다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절차를 막 찾아보게 된 거죠. 사업 계획서 쓰는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럼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타겟층은 누구인가,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를 하고 이 컨셉을 여기에 이 장소에 넣었을 때 이게 매칭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론을 미리 알고 실전을 이제 뒤에 하게 된 거죠. 이제 책에 나오는 케이스 같네요. 보통 우리 대학에 이 또 창업 이런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네. 많으신데, 네네. 그분들 중에도 실제로 작업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무와 너무 괴리감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럼 대표님의 교육을 들으면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실무도 잘 아니까 네네네.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높은 교육을 네.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커피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거 얼마 주고 혹시 사오셨어요? 요거가 여기 우리 이제 1층에 보면은 네. 이 사회적 기업 여기 네, 도시재생하는 곳이라고 해서 통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네. 여기서 4,000원에 저희가 구매했어요. 4,000원 되게 네. 비싸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살 때 비싼 거 안 사잖아요. 뭐 그쵸, 1,500원, 보통 뭐 2,000원 네, 이렇게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리고 뭐 4,000원, 5,000원짜리 먹으려면 우리가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돈가스도 내가 5,000원짜리 팔겠다 할 때는 그냥 빠르게 먹고 가는 거 그런 거고 내가 10,000원짜리 팔겠다 하는 거는 빠르게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금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걸 미리 한번 안다면 보다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돈가스를 팔고 싶다, 김치찌개를 팔고 싶다, 국밥을 팔고 싶다 이렇게 아이템만 정하세요. 이걸 어떻게 팔고 싶다를 안 정하시고 그래서 조금 실패를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파는지가 더 중요한 것 네,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많은 창업몰에 나오셨던 게스트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만나는 창업자분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맨날 마케팅이 제일 어렵다. 맞습니다. 네, 파는 게 제일 어렵다. 네네.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다, 그죠? 네. 네. 그럼 창업에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포장이잖아요. 근데 본질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요즘엔 마케팅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뭐 그 장인 정신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반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질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마케팅을 해서 알려야 기회라는 게 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창업 전문가인 대표님의 이력을 잠깐 보니까 이게 소비자학 전공이라고 석사과정 이렇게 네. 적어주셨네요. 대학교 때 창업을 하셨다. 네네. 그러면 일반 학부 전공 뭐 하셨습니까? 학부 전공도 소비자학을 했습니다. 소비자학이면은 어떤 거를 가르치나요, 주로? 소비자학. 그 소비자학이라는 그 네. 과가 우리나라에 한 20몇 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경영학과는 어떻게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이게 팔 것인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라면 소비자학은 소비자들이 왜 사는가, 소비자들이 이걸 왜 사는가에 대한 좀 그런 공부, 소비자 행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석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구매 과정에 이르는구나 이런 걸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됐죠. 낯선 학과라 가지고. 네. 네. 이 경영학과와 좀 약간 성격은 다르다. 네. 그렇죠. 이 신기하네요. 거기서 석사 과정까지 하시고 대학교 때
창업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때 창업하신 게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창업 생각이 없었고 일반 여타 대학생들처럼 저도 이제 기업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토익 공부도 하고 학과 뭐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인턴십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기업으로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이런 데 잠깐 인턴하고 그리고 일반 대기업도 좀 인턴하고 싶어가지고 그 GS 홈쇼핑하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서 잠깐 뭐 일을 좀 해보면서 근데 생각보다 여기 가서 내가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인턴하면서 벌써 깨우쳤네요. 아, 이거 뭐 맨날 이거 엑셀만 해야 되고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에 애들 가르치는 그런 자원봉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본주의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돈을 알아야 결국은 직업이고 뭐고 애들이 커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데 이 돈을 배우지 않고 경제를 배우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조금 안 돼 보였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걸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이걸 나도 배우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이게 좀 위험한 그것만 들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자극적이네요. 그렇죠. 네. 자본주의라기보다는 경제관념을 가르친다. 그렇죠. 네. 맞죠. 그럼 이게 처음 교육 사업의 그 우리 대상은 아이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렸으니까 네. 일반 성인들 교육을 하기에는 제가 경력도 없고 또 그분들보다 뭐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을 한 2년 정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뭔지, 돈의 발달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경제의 3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 경제 상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막 가르쳤죠. 일단. 아, 그런 걸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하나요? 잘 듣던가요? 수업을 해보면? 애들도 이제 요즘에는 그 자본주의 퀴즈라고 불러요. 네. 옛날에는 뭐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밝히면 돈 밝히면 못 써. 돈 아는 거는 뭐 나중에 어른 되면 알게 돼. 이런 식으로 막 배웠잖아요. 듣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나오는 광고는 이불로 더 많이 광고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실제 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요즘에. 요즘에는 좀 생각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주식을 미리 이제 가르친다. 네. 용돈 대신 막 주식 투자라고 돈 주고 이런 그거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를 네네.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많이 주진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냥 그 일반적인 서민들 이 네. 부모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있어요. 잼배모님은 그 삼성전자 주식 사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받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어서 이런 얘기하면 막 예. 엄마가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샀답니다. 근데, 근데 대학교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제 교육 네네. 서비스업을 시작하셨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말이,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창업이라는 과정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자원봉사로 내가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네. 가르치는 것과, 이 창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합당한 강의 네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럼 처음에 창업하실 때 거래처도 이제 뚫어야 되고, 그죠? 맞죠. 여러 네.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면 이걸 시작하셨을까요? 대학교 때면은. 이게 처음에 아무 이제 창업 초기 자본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근데 이게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뭐 오피스나 이렇게 얻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출강을 해서 몸이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라서 좀 쉽게 도전을 했었죠. 쉽게 도전을 했었는데 막상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거래처도 없고 또 이게 대학교 4학년짜리 강사를 불러서 뭔가 교육을 맡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재능 기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시립 도서관 아니면은 그 도교육청에다가 막 제 자료를 올렸죠. 재능 기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우편물을 막 기관에 한 1000통 정도씩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 해드리겠다. 교육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동안은 거의 고생했죠. 대단하시네요. 그 DM도 막 직접 보내고. 네네. 이 보통 대학생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또 그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1년 동안 이게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어떤 달에 뭐 예를 들면 150 벌고 어떤 달에 70 벌고 어떤 달에는 뭐 100만 원 벌고 이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가능한 아이템일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교육 자체를 그 금융권이나 국가기관에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무료 교육을 많이 제공해요. 근데 굳이 개인이 하는 거에다가 그런 기관에서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준다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거절 많이 당하셨으면은 그때 네네. 특히 그때 또 학생이었고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면은 좀 쉽게 포기할 법도 하다고 생각드는데 학교로 돌아가면 되니까. 네네. 뭐 혹시나 이제 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계속 본인한테 뭐 동기부여를 하신 그런 뭔가 계기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하면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강의를 하면은 뭐 아이들이 반응이 좋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또 오세요 뭐 이렇게 반응이 결국 교육 만족도 조사하는 거죠. 만족도 조사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할 때마다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후회했던 거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업 취직하려고 준비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 다 들어가고 금융권에 은행 행원으로 다 들어가고 저도 이제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달에 버는 금액도 너무 다르고 그 친구들은 주말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일본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저는 주말에도 맨날 풀칠하고 있고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네. 교육사업 하실 때. 네네. 네, 수익도 차이 나고. 그렇죠. 네. 남들 노는데 주말에는 풀칠한다는 얘기에 저도 좀 공감이 좀 가네요. 그때 이제 공기업 다니던 친구들 지금도 혹시 이렇게 잘 만나고 계신가요? 이제 사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연락이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또 만났으면 또 이제 지금은 또 그 공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 또 반대로 느끼게 해줄 수 네네.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게 대학교 때부터 이제 또 이렇게 처음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실패도 해보시면서 네네. 이렇게 또 창업에 대한 감을 또 길러 가셨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회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자, 어떤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네. 우선 지금 외형적으로 가장 큰 거는 가월 돈가스라는 돈가스 전문점이고요. 요거는 주남저수지에 이제 본점이 있고 하다가 사파동 창원의 법원 뒤에 또 이제 2호점을 냈고 또 최근에 올해 이제 창원중앙역에 3호점 해서 총 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또 컨설팅, 그러니까 외식 컨설팅이나 브랜딩 관련된 또 개인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교육사업 그것도 아직까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사업도 아직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교육사업이 그럼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직원을 많이 뽑고 했다면 많이 키웠겠지만 이거는 진짜 애착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이게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되 제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외식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는 거의 일이지만 약간 취미 같은 거네요. 네네. 우리 알참모님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급되는 강사료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게 일반 개인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해진 돈으로 기준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학생 강사료랑 지금은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그 책정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요. 기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그래도 건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건수 조절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강사료는 줄어드니까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요즘에 학교 강의 가끔 다니고 직업인 특강 이런 거 네네. 하거든요. 돈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있고 이래야 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다른 사업이 지금 잘 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시는 네. 열정에 또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돈가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이제 가장 큰 매장이 이제 가월 돈가스가 창원에만 3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돈가스 집은 요즘에 근데 사실 엄청 많잖아요. 많이 생겼죠. 엄청 많이 네, 생겼습니다. 종류도 엄청 많고 네. 뭐 요즘에 또 TV에서 나오는 뭐 유명한 돈가스 그렇죠. 집들도 많고 네. 돈가스 잘한다고 하는 집들은 진짜 웬만하면 지역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가월 돈가스는 뭐가 특별할까요? 이 돈가스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옛날의 왕돈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좀 두툼하게 나오는 일본식 네네. 돈가스. 그리고 경양식. 네. 이렇게 크게 한 3종류 정도로 돈가스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즘 대세는 일본식 돈가스가 제일 대세예요. 두툼하게 나오는 거. 두께를 막 두께감 좋게 하는 거.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 한국식과 일본식의 딱 중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자면 일단 고기를 좋은 걸 씁니다. 지리산 흑돼지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기를 손질하는 방식이 이 고기가 덩어리가 이렇게 쭉 오면은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근막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벗겨내고 저희는 망치로 두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돈가스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80번에서 100번 정도로 두드려야 이 모양이 딱 나와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이걸 하루에 한 200개를 두드려야 된다 하면은 하루에 망치질을 2만 번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어깨가 나간다든지 팔이 나간다든지 팔목이 나갑니다, 실제. 그래서 대부분 돈가스 가게 가면 쿵쿵쿵 두드린 소리를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대부분 그거를 프레스 기계로 돈가스 누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대부분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쿵쿵쿵쿵 소리 나는 가게가 있다면 그 집은 리얼로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가게를 찾아가시면 확실히 좀 괜찮습니다. 그 맛이 좀 차이가 납니까? 네네. 기계로 한 거랑 손으로 두드린 거랑. 네. 우리 그 고기를 한 번에 기계로 딱 하면 한 번에 딱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쫄깃한 맛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손으로 다지듯이 하면은 우리 떡도 떡매로 두드리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손으로 두드리면은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확실히 좀 괜찮습니다. 이 두드리는 거는 근데 그 왕돈가스나 경양식 돈가스처럼 얇은 돈가스들이 두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람수가 중요한데요. 뭐 100g으로 두드렸다 하면은 굉장히 얇아질 거고, 뭐 150g, 뭐 180g 그람수를 높일수록 이제 두드려도 두툼해지는 거죠. 일본식 돈가스처럼 두껍게 나오는 돈가스도 두드리는 네, 두드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식 그냥 두툼한 것들은 대부분 두드리지 않고, 그 숙성이라고 하죠. 우리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냉장 숙성했다가 이제 튀기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가월 돈가스는 두드려서 하는 방식의 네, 돈가스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리산 흑돼지를 사용하는 두드리는 돈가스. 네네. 네.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을 좀 그리고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스류들은 이제 저희가 완제품을 쓰지 않고 전체 다 이제 매장에서 직접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 그 돈가스든 튀김이든 어떤 거든 이게 2번 튀기면 맛있습니다. 근데 2번 튀긴다는 게 일을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한 번 튀겨서 다 익으면 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다 익은 거를 한 번 더 튀긴다라는 게 공정이 한 번 더 한 단계 늘어나니까 저희는 무조건 2번을 튀깁니다. 온도를 다르게 해서. 그러면 이제 바삭한 식감이 더 살아나고 반대로 말하면은 온도 다른 튀김기를 써야 되니까 최소 튀김기가 2대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장에. 사용하는 기름량이 한 개만 튀김기 쓰는데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고객들은 반대로 맛있습니다. 그게 좀 포인트랄까요? 네. 아까 그 이제 복선을 회수하네요, 여기서. 기름을 창원에서 가장 많이 쓴다. 네. 우리는 2번 튀기니까 기름을 많이 쓴다. 네. 복선이 회수되네요. 네. 네. 아까 가장 돈가스 많이 판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게 네. 그 위치가 주남도 수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쪽 근처에 회사 다녀가지고 네. 그 주변을 좀 잘 알거든요. 거기 식당 잘 없는 동네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네. 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근처 식당들에 비해서. 저희 이제 그 위치 특성상 네. 그 젊은 분들이 오기 힘든 자리예요. 네. 또
창원 시내에서 들어오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쪽 주변에. 그래서 뭐 오리집이나 뭐 이렇게 칼국수집이나 비빔밥집 이런 가게가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돈가스를 한 이유는 어른들도 돈가스를 분명 좋아할 건데 그렇다고 뭐 한 달에 뭐 여러 번 먹을 수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먹더라도 제대로 된 돈가스를 제공한다면 분명히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40, 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 연령대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와주시고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30대, 40대 부부들도 많이 오시고 평일에는 대부분 40, 50대, 60대.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가 좀 많네요. 네,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고 평일에는 조금 어른들.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 네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근데 어쨌든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요식업에 진출을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돈가스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그 수많은 이 요식업 중에 내가 요식업을 전공해서 꼭 옛날부터 하던 사람도 아닌데 네. 돈가스를 선택한 이유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 그다음에 아이템 또 선정. 아까 말씀하신 왜 하필이면 주남저수지까지 가가지고 돈가스를 네. 하셨나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첫 번째 아이템일 돈가스를 선택한 거는 제가 또 경제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 돈가스가 오히려 안 오른 거예요.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뭐 2,000원, 1,500원에서부터 뭐 4,000원, 5,000원까지 오르는데 과거에 돈가스를 먹으러 간 다음에 우리가 칼질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고요. 경양식 뭐 이런 데 가서 먹을 때. 네. 근데 그 뒤로 돈가스라는 게 저가 브랜드만 많이 생겼지 고가 브랜드 돈가스 집이 생겨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보텐 정도만 이제 특수상권에 들어가는, 즉 영화관이 있는 특수상권만 들어가는 비싼 브랜드로 사보텐만 있었지 일반 로드샵에서 고가 돈가스 브랜드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자극하면은 괜찮겠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리고 돈가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안 탑니다.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계절성 음식을 또 고르시면 좀 힘들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의 이 등락이 좀 작습니다. 돼지 등심이. 돼지가요? 왜냐면 돼지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삼겹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겹살은 가격 등락이 큰데 등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등심을 안 먹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재료 가격 코스트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또 좋았고, 그래서 돈가스는 또 그렇게 돈가스 잘한다라는 집이 또 경쟁사가 제가 찾아봤을 때 이 경남 지방에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내가 한다면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가스를 선정하게 됐고요. 엄청 치밀하게 그 분석을 하고 들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는 돈가스를 하겠다 마음 먹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돈가스 맛집을 조사를 했어요. 포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는 무슨 집, 인천에는 무슨 집, 유명한 집이 몇 군데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갔죠. 가가지고 혼자 가서 메뉴를 3개씩 시켜요. 그러면 사장님이 신기하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시켰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돈가스 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대표님 가게 너무 잘하고 고객들 반응이 좋아서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하면은 팁 하나씩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 팁 하나를 또 메모하고 그 가게 갔다가 나오면은 가게 밖에서 가게 안에 동선 스케치하고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유명한 데를 다 다녀봤더니 몇 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3대 천왕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괜찮은 거 한 개씩 팁 같은 것도 들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남저수지로 간 이유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돈가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 임대가 아니라 이거는 땅을 부동산에 매입해서 이게 들어가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돈 플러스 부모님의 투자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그 투자하는 대신에 월 투자 수익률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땅을 보러 한 6개월 정도를 막 다녔어요. 그때 이제 창원에는 39사 앞에 이제 39사단이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나간다 하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땅값 만약에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가 상승으로 이게 커버가 되겠다. 출고 전략이 명확하게 좀 좋았고요. 39사 앞도 많이 찾아보고 그 부산 명지가 이제 그때 한참 뜨려고 할 때라서 명지도 많이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찾다가 진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소를 못 찾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땅을 찾다가 이제 주남저수지에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주택가 이상한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좋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한 3일 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요소로서는 되게 안 좋은 자리지만 반대 컨셉으로 제가 처음에
창원의 숨은 맛집 네. 그런 키워드를 좀 밀었거든요. 알려주는 뭔가 내가 맛집을 발견했을 때 알려주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먹혔던 거죠. 알려주고 싶은 맛집. 진짜 일부러 숨어버렸네요. 아 진짜 숨어놨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네. 위한 그런 걸 노리는 게 좀 있네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사장님만 알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네. 진짜 아무도 모르고 사장님만 아는 맛집이었잖아요. 네네. 네. 아, 그건 되게 이제 아이템 선정부터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네.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저 맛집 같은 경우는 방송을 봐도 골목 식당 이런 거 봐도 막, 네네. 진짜 그냥 봐도 답답한 사장님들도 계시고, 이 또 진짜 이 제대로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 다 천차만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고 분석만 하다가 네. 시작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죠. 계시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준비 없이 시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가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 다 소중하지만 아이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이템 선정할 때 뭐는 꼭 하나 정도는 이거는 꼭 해봐라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우선 아이템 선정을 하시고 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갈비를 하겠다, 네. 돼지갈비를 하겠다, 아니면 냉면을 하겠다 이게 정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만 돌아다니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잘 되나?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면에 봐야 될 거는 그렇게 보면 너무 만만해 보여요 장사가. 네. 근데 안 되는 집도 가봐야 돼요. 안 되는 집도 가보고 잘 되는 집도 가보고 또 그 장사 잘 되는 시간 말고 뭐 저녁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가보면서 좀 부정적인 실제 현실적인 거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사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차리기만 해도 월에 뭐 2천 나올 거야, 월에 3천 나올 거야 되게 맹목적으로 목표를 크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스스로 좀 타협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계산할 때 최고 매출 찍는 날 곱하기 365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일과 주말의 차이도 엄청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원가 계산 이런 것들도 좀 맞습니다. 맞죠? 잘 하셔야 되고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또 보니까 가월 돈가스인데 이름이 가월 돈가스라는 네. 말이죠? 가월 돈가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 위치한 마을이 가월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가월이란 뜻이 달이 가까이 뜬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달이 뜨면 이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네, 달은 밤에 뜨니까 제가 처음부터 흑돼지로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고 돈가스는 동그랗게 달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은 까만 흑돼지가 밤에 뜨는 노란 달처럼 뭔가 매치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이름 그대로 쓰자. 그래서 가월 돈가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한 뭐 설명이나 뭐 이런 거는 굳이 매장에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이 뜨고 이렇게 해서 가월 돈가스 했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월 스시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가월 스시는 또 어떻게 돈가스에서 스시로 또 이제 일본식이니까 또 일본 음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돈가스하고 우동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연어도 인기 끌 때 뭐 연어덮밥도 했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일본풍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밥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고 사파동 특성상 그쪽에 법조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점심을 깔끔한 거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초밥하고 돈가스하고 이렇게 매칭한 걸로 이제 가게를 열었죠. 열었는데 처음부터 가월 스시 하지 않았고 상호를 가월 돈가스 앤 스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포털에 로직에 걸려드는 게 돈가스 집도 아니고 스시 집도 안 되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 선정할 때 돈가스로 가든지 아니면 일식 스시로 가야 돼. 이게 하나를 잡아야 이게 노출이 되는데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노출이 안 돼서 그래서 상호를 가월 돈가스 앤 스시에서 가월 스시로 바꿨어요. 그럼 아까 우리 사파동에 있다는 2호점이 네네. 가월 스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가월 일본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다른가? 와닿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이게 또 키워드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검색해가지고 잘 나와야 되고. 네. 거기 또 공무원들 어마어마한 곳인데. 네네. 근데 돈가스보다는 스시가 약간 좀 드는 느낌이. 네. 약간 좀 고급 식당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법카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택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다 복화 쓰십니다. 네. 대부분. 네. 그쵸.
아, 2015년에 이제 가올 돈가스를 창업하셔가지고, 네. 그럼 지금 벌써 6년째인데, 네네. 네, 6년 동안 어떻게 좀 뭐,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까? 뭐, 재밌고, 보람차고, 재미있고 힘들었고, 이런 뭐 것들. 많죠. 뭐 말도 못하죠. 기억나는 거 좀 있습니까? 혹시 몇 가지 얘기해볼까요? 좀 힘들었던 거는 네. 주변에 일반 주택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장사가 잘 되면 좋지만 민원이 처음에 좀 많이 걸렸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한 명이 뭐 민원을 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단체로 그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읍사무소 읍장님한테 민원을 거신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콜이 온 겁니다. 출동하라고. 그래서 이제 읍사무소에 가니까 읍장님 계시고 담당 뭐 복직의 총무계 공무원들 계시고 동네 할배들 10명들 와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받듯이 어떤 거 하지 마라, 어떤 거 하지 마라, 뭐 피해 주지 마라 이런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게 주시면서 이게 사인을 하라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됐죠. 이제 그런 거부터 민원이 걸리면 굉장히 힘든데 이제 냄새가 난다, 뭐 주차 문제가 있다,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예, 네. 그렇죠. 주차는 길이 좁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에 이렇게 차가 안쪽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는데 외부에는 많이 다니겠지만 동네 안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제 불편하신 거죠. 보는 것도 싫고 어른들께서는 그렇죠. 네, 그런 것 민원 해결하는 게 좀 기억에 남고 힘들었다. 그런 거 있고 네. 또 뭐 가게 운영은 뭐 매일 반복이니까요. 뭐 특별히 힘든 건 없고 이제 직원들 문제. 네. 네, 다들 이제 그런 건 있으시죠. 직원들 문제. 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들 문제로 여러 가지 네.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대표적인 것만. 예를 네. 들면은 네. 다 뭐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룰을 정해놔도 룰을 늘 바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문제될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 문제는 이렇게 기본을 정해놔도 늘 룰을 이제 변경시키는 분도 계시고 늘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기 요즘에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시는 분 하지 계신데 말라는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있겠죠. 저 한번 물어보시죠. 네. 직원 스트레스 지금 많이 그리고 받으시는데. 근데 네. 더 궁금한 거는 직원들 문제도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네. 매장도 여러 개고 내가 다 분명히 관리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그 중에서 이제 뭐 키맨이라든지 뭐 네.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을 선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어떻게 또 판단을 해서 하시고 하시는지. 그게 이제 좀 되게 웃긴 방식인데요. 저는 스터디를 시켜요. 직원들 공부를 시킵니다. 네.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공부를 그래도 시키니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려는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주죠. 아니 공부를 가면 어떤 식으로 시키세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모아놓고 네. 야 교육 시간이니까 다 어. 참석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2번 스터디를 할 거야. 네. 이 스터디는 뭐 브레이크 타임에 할 건데 자율 참석이긴 해. 근데 모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가르쳐 주죠. 경제 원리도 가르쳐 주고 뭐 고객 응대 매뉴얼도 가르쳐 주고 마케팅 방법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뭐 제가 정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말하는 걸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하는데요. 이제 그걸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변하는 걸 느끼거든요. 직원들도 내가 이건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근데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뭔가 또 잘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안 배우려 하고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반복되는 걸 하려는 사람들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러면 우리 또 교육 사업을 하시니까 또 네네. 이제 대표님 직접 하시고. 네. 근데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책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제 책을 선정해서 이제 다 같이 책 읽어와서 토론도 하고, 또 제가 모르는 영역은 뭐 직원들이 알고 싶다 하면은 제가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약간 스터디 같은 형식으로. 예, 운영하시네요. 맞습니다.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바쁘시겠네요. 그럼 매장별로 또 따로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이제 따로따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매장에 모여 다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정직원이 코로나 전에는 20명 이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네. 좀 줄었다.
맞습니다. 이런 또 이게 있는데 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나요?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저희가 다 영업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영업을 다 하고 뭐 쉬는 날이 없었다고요?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쉬었죠. 아, 매장은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고? 네, 매장은 아. 풀로 돌고 직원들이 뭐 하루에 2-3명씩 계속 빠지는 구조로 이제 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다 멈췄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많이 버텼어요. 만약 많이 버티고 이제 매출이 있든 없든 고정비는 늘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뭐 하루 쉬자 해서 하루씩 문을 닫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남은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사실상 운영이 너무 없고 대차대조표 같은 걸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월에 이만큼의 적자가 난다. 어떻게 할까? 뭐 무급휴무를 하던지 아니면은 희망퇴사를 하는 사람은 뭐 퇴직금하고 바로바로 다 챙겨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떠나 있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 이제 퇴직금 다 지급하고 그분들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인원이 이제 다 조절되니까 다시 이제 할 사람들 모여라. 분명히 코로나 시기 힘들 거다. 근데 내가 월급은 100원도 안 떼먹겠다.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시 좀 올라오니까요. 요즘엔 좀 괜찮고 근데 매출이 많이 내려가긴 내려가더라고요. 아, 코로나 그래 시작되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네네. 차이 났어요? 그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동업 매장 기준으로 매출을 말해도 네, 말하면 되죠. 뭐 본인이 공개하실 수 있으면은 매출이 저희가 뭐 동업 매장 본점 하나에서 연에 한 10억 정도 네. 매출이 코로나 전에 네, 코로나 전에 연 매출 10억 정도 네. 발생을 했고요. 터지니까 딱 반. 아, 반. 네네네. 와, 한 진짜 5억에서 6억. 네.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네네. 말이 반이지 지금 5억이 줄었다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근데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럼 대표님은 그거를 선택을 잘하셨네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임대가 아니고 이렇게 땅을 네. 사가지고 이 자가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 임대까지 해가지고 시작하셨으면은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입으셨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근데 다들 하시는 분들 맞아요. 대부분 힘드세요. 네, 거기다 이 반에다가 임대료까지 더 네네. 힘드니까 진짜 이게 그냥 뉴스에서 소상공인 힘들다 하면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야씨 소상공인만 힘드냐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진짜로 근데 소상공인 더 힘듭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을 해줬거든요, 처음에. 사장 포함해서 직원은 4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인원이 오버되면은 소기업이니까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됐거든요. 아 소상공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네네, 그렇죠.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을 못 받고 네. 그런 게 이제 구조가 뭐 누구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대부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 보니까 직원이 다 어쨌든 정직원으로도 이렇게 네. 하셨던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식당들 보면 알바 거의 많이 채우고 네네. 정직원은 잘 없잖아요, 그죠? 별로 좀 많이 안 하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대표님이 이렇게 본인 나는 꼭 정직원을 뽑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정직원을 뽑은 겁니까? 정직원이라는 기준이 이제 고용의 끝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정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사업주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경비 처리도 가능하고 또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면은 늘 매번 뽑아야 되고 매번 교육을 해야 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정직원 구조로 가는 게 좋긴 좋죠. 물론 퇴직금이 많이 쌓이긴 하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정직원 위주로 우린 갈 거다. 뭐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정직원 위주로 해서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정직원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창업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이제 주로 예비 창업자 아니면 이제 창업 초창기 그 중에서 또 실패하신 분들도 또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깊은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을 텐데 어쨌든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 네.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건데, 그죠? 자, 창업이냐 취업이냐를 고민하시다가 아, 나는 창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창업을 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재미있는 거는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이게 실제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그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취업했을 때보다 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나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수익. 네. 또 이게 조직이 커지면은 시스템만 개발해 놓고 나면 시간적 자유도 어떻게 보면은 훨씬 많이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창업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실패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또 금전적인 손해나 삶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도전했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게 더 좀 인생이 즐거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추천. 혹시 그러면 대표님 실패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돈가스 하기 전에 네. 조그맣게 카페를 하나 했었어요. 한 네. 20평짜리. 근데 그거는 1년 하고 접었고요. 근데 그 실패했던 게 상권과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가게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막 했던 거죠. 여기에 카페가 없으니까 카페 없으면 잘 되겠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없는 건 또 없는 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분명한 네. 거죠. 시골 촌동네에다가 여긴 다방만 있으니까 내가 카페를 하면은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오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메리카노를 한 분이 와서 딱 시켜요. 너무 쓰다. 따뜻한 물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2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명은 그냥 공짜로 먹고 1인 1음료가 아니고. 그렇죠. 1인 1음료에 대한 이해가 네. 없으시고 또 그리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밑에서 붕어빵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커피 먹고 뭐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네. 카페가 하면 안 될 자리인데 카페를 해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해보셨는데도 실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거 해서 실제적으로 한 네. 5천만 원 정도 돈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 하나 하면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5천만 원치를 배운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책으로만 봐서 배우는 거랑 막상 해보는 거랑 진짜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커버만 할 수 있으면 이 돈 잃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도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5천만 원 잃고 연애 10억짜리를 세우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요즘에 그 보면은 좀 실패하는 거를 좀 진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진짜 실패하면은 진짜 뭐 물론 큰일 나기도 하지만은 너무 이제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실패를 만약에 했다라고 봤을 때 그 상상하는 공포감보다 훨씬 적거든요. 실제 오는 내 생활에 내가 실패하면 뭐 다 잃을 거야 싶지만 막상 크게 안 달라져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서 못하는 게 가장 큰 실패고요. 도전해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악착같이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하고 난 뒤보다 실패하기 전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카페를 그런 게 지금 많죠. 이제 접고 나서는 어쨌든 접었으니까 괜찮은데. 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으니 6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매출이 없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뒤, 그러니까 문 닫기 6개월까지는 또 남아가지고 계속 임대 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까 계속 네. 억지로 문을 열고 하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진짜 힘들 거잖아요. 힘들죠. 이제 상상을 하는 거. 이거 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메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네. 이런 생각 대부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실제 이제 저 또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힘들면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떡하지? 뭐 잘 되면 좋겠어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라도 해봐야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6개월에 있는 기간에 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은? 우선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좀 밝아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인상이 안 좋습니다. 매일 인상도 안 안 좋겠죠. 좋고 지옥이니까. 네, 건강도 안 좋고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그게 또 작은 성공이 돼서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일찍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자리 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런 생활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가게 가서
청소 안 하던 것도 청소하게 되고 안 웃던 것도 웃게 되고 그래서 일상을 내가 먼저 올바르게 들여놓으면 내 사업도 조금씩 올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너무 큰 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장사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뭐 이불 정리하고 이런 것만 잘 해도 사업이 조금씩 괜찮아질 겁니다. 네, 멘탈부터 잡아야 되네요. 그죠? 네네. 아, 뭐 좋습니다. 창업하고 근데 뭐 수익적인 부분도 나는 좋고 시간도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가족과의 시간이 많이 없음. 시간이 분명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창업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 어떤 이야기냐면요. 네. 그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네. 내가 시간을 원할 때는 뺄 수 있지만 나의 총체적인 시간이 사업에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일반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오늘 갑자기 내가 뭐 갑자기 빼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오늘 뭐가 있다 그러면 뺄 수는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간은 일에 너무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어디 놀러 가도 정신은 회사에 있죠. 아, 그렇죠. 또 연락이 오죠, 계속. 네. 연락이 전화 받아야 오고, 되고. 뭐가 안 됐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는 그래도 그냥 뭐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좀 잊고 쉴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런 건 없는 맞습니다. 이런 거는 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보니까 창업하고 좋은 점이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 관련된 그 부분 이 일을 근데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기획해서 실천해보고 어떻게 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가는데 재미를 느낀다.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네. 일 중독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중독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뭐 아무리 안 해도 70시간 이상은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아, 하루 10시간. 네. 쉬는 날 없이. 네. 분명히 이제-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네. 나는 네. 일하는 게 좋아. 10시간. 근데 일을 너무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와이프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뭐 취미를 안 해? 뭐 취미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와이프한테 나는 취미가 돈 벌기잖아. 그러니까 취미로 뭔가 뭐 산에 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뭔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라 생각하면은 70시간씩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냥 돈 벌기가 취미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와이프는 막 웃으면서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네 또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이번 주 일요일은 취미 활동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과의 시간이 없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가족들은 가족과의 시간이 없기를 바라겠네요. 아, 근데 몸도 좀 챙기시면서 하셔야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 그러면 진짜로 이거 돈 버는 게 취미긴 한데, 실제로 뭐 다른 거 안 하십니까? 뭐 골프 같은 거라든지 뭐.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안 보내세요? 아예 안 쓰십니까? 그 골프도 처음에 좀 해봤어요. 네. 해보고 필드도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 이게 네. 시간이 너무 루즈하고 기다려야 되고 남이랑 또 옆에서 나이스샷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었고 아, 영업 활동이잖아요, 이게. 야, 힘들죠. 네. 그리고 뭐 딱히 취미는 없고요. 취미는 그냥 책 보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거.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요. 1년에 제가 한 5만 킬로 정도 운전을 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게도 갔다가 뭐 강의도 다녀야 되니까 이게 중간중간 돌아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지역에 맛집 다니는 거. 그리고 뭐 카페나 좀 좋은 건물 보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 건물 쇼핑하러 다니시는. 아, 그 쇼핑이면 좋겠지만 건물 구경. 네. 부동산 구경하고 부동산 보러 다니고 구경하러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다니시고. 그건 좀 좋아하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뭐 강의 갔다가 옆에 부동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뭐 이야기도 좀 듣고 네, 그렇게 하죠. 아, 모든 초점이 진짜 이 경제적인 것과 부를 축적하는 데 이렇게 좀 포커싱이 돼 있네요. 특화가 돼 있네요. 네, 그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사기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별명이 사기꾼이었고요. 뭔가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생각만 안 하고 실천에 옮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숙제 대신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러시진 않나? 공부는 못했어요.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했던 게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집은 농사를 짓거든요. 깨벌레라고 있어요. 초록색 깨벌레. 그게 이제 낚시방에서 한 마리 500원, 1000원에 팔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새벽에 나가서 학교 가기 전에 6시에 깨벌레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서 깨벌레를 파는 거죠.
낚시방에 5,000원씩 10,000원씩 받고. 기블리 참 낚시방에 팔았다고. 네. 초등학교 때. 그 한 3학년 때. 와.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우리 어릴 때 겜보이 컨보이 아시죠? 네. 테레비에 연결해서 하는 네, 거. 네. 그거 집에서 안 사주니까 제가 그 깨벌레 파라고 그거 사고 했거든요. 목표의식이 투철하시네. 네. 그거 사서 또 좀 하다가 재미없으면 또 친구한테 또 팔고 네. 또 팔고 뭐 또 딴 거 친구한테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뭐 자전거도 사고 팔고 많이 했고요. 뭐 그런 거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저 어디 그 외국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책 쓰는 사람 네. 거기 얘기해서 좀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의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자가 되려면은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갈망하죠. 네. 진짜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크죠. 그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엄청 되죠. 아. 왜냐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저는. 주변 경제교육 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모임에 가더라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고, 본인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 혁신을 주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하죠. 남이 욕하든 말든 그냥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은 저 사람은 하겠다라고 보고 또 일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계속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계속 그렇죠. 하라. 계속 하는 거죠. 아, 계속 하고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나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사기꾼인데 네. 계속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사업가가 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죠? 근데 나쁜 악의만 없으면 네. 뭐 그 혁신이라는 게 기존의 패턴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것도 지금 뭐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업이 됐듯이 그냥 계속 문자만 썼다면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왔겠죠. 네, 사기꾼에서 사업가로. 발 하나 잘못 뒤지면 큰 집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네,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자.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에 남는 고객과의 에피소드 혹시 수많은 고객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교육 사업 하실 때는 초등학생 고객도 만났을 거고, 네. 건설 고객도 만났을 거고, 돈가스 집에 오는 네네.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도 만났을 네. 거고, 감동적인 손님도 만났을 텐데, 네네.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습니까 혹시? 우선 가게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단골들이 형성이 됩니다. 단골들이 형성되면은 그분들하고는 약간 에피소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뭐 서비스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게에 오실 때 이제 단골이 되면은 선물을 사오세요. 가게에 올 때. 뭐 우루사하고 주말 되면은 우루사하고 뭐 비타500 사와가지고 힘내시라고 뭐 직원들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꽃다발 같은 거 사와가지고 가게에 여기 장식하면 예쁠 것 같다 하고 꽃다발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저희가 또 동읍에 있다 보니까 단감 같은 거, 단감 먹으라고 몇 박스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밌고 고마운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반대로 제가 이벤트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가게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오행시 이벤트나 아니면은 뭔가 애들 어린이날 때 애들 돈가스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막 했었거든요. 직접 만들어서 먹게. 그래서 애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싸주는 거죠. 집에 와서 튀겨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거죠. 엄마 돈가스 만들었던 돈가스 집 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한데 그 게임 얘기하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 네네. 유행하잖아요. 네. 돈가스 튀기시니까 옛날에 우리 돈가스 오징어 게임 돈가스. 있었잖아요. 돈가스라고 아십니까? 그 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돈가스 해가지고 발 밟는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이벤트로.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떤 술집에서는 진짜 갑오징어 이런 거 안주 만들어가지고 네. 뭐 갑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만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잘 나가는데 뭐 그런 거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어쨌든 오징어 게임 인기가 식으면 그것도 끝나는. 그냥 이벤트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그럼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돈가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이벤트입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식목일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 다육이 돈가스 심기 이런 거. 다육이 화분을 이렇게 도매상 가면은 한 300원밖에 안 해요. 한 개당. 한 판이 100개 들면은 뭐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몇 판 사와가지고 종이컵에다가 다육이 넣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돈가스 먹으러 왔다가 식목일에 다육이 받아가면은 이제 집에 화분에도 올려놓고 뭐 사무실에도 놔두고
그런 거 뭔가 좀 증정하는 이벤트는 좀 많이 했고요. 여름에 좀 많이 했던 거는 그 생수를 무료로 많이 나눠드렸어요. 아,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차 타고 왔다가 또 차 타려면 너무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물 얼려가지고 생수도 주고 그런 거 무료로 그냥 가져가라고 앞에 딱 세워놓으면은 많이 갖고 가는 분도 10개씩 가져가요 또. 우리 집으로 좀 배달해달라고. 요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 봤는데 요새 배달의 민족 다 쓰잖아요. 네.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어떤 식당에 이렇게 이제 생수도 같이 파는 거죠. 이제 메뉴 옵션에. 네. 근데 음식은 안 시키고 생수만. 뭐 채소 주문금액 예를 들어 2만 원이 2만 원씩 네. 몇십 개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다른데 그 쿠팡이나 이런데 물 주문하기 싫으니까 그냥 네. 여기에다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당일날 바로 오니까.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은 없었습니까? 이제 진상이라기보다는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은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희가 외곽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환기한다고 문을 열어 놓으면은 가끔 새가 들어와요. 그 주남도수지가 새가 좀 많잖아요. 근데 시골이니까 이게 매장에 문을 딱 열었는데 고객은 만석인데 까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까치가 천장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푸덕푸덕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얘 잡을 수가 없어요. 얘가 또 못 나가 계속. 아, 그죠. 얘가 뭐 1시간 동안 매장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 뭐 저희가 어떻게 못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 잡으려고 뭐 해도 얘가 잡히지도 않고. 근데 뭐 그럴 때 그냥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많이 뭐라 하시는 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뭐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까치가 제일 대박이었고 참새하고 제비는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건 작으니까 크게 공포감이 없는데 밥 먹는데 식당 위에 까치가 날아다니면 상상을 해보시면 좀 그렇죠. 좀 불편하긴 하죠. 네, 네. 신경 쓰이고 네. 참새가 오늘 여기는 안 왔는데 저기는 갔네요. 그 참새가 네, 그 참새가 네. 거기는 안 왔네요.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참새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새모님이 원래 오늘 또 기자가 돼가지고 네. 여기 취재를 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왔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협찬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뭐 MBC랑 뭐 LG 세이커스도 있고 네. NC 다이노스도 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협찬인가요? 이거? 이제 네. 장사를 뭐 어떤 사업이든 내 사업체를 알리고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대신 우리 상품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이거를 저는 처음에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무작정 뭐 미리 미팅 잡고 이러면 안 만나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MBC 찾아갔어요. 경남 MBC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데 협찬을 하고 싶다. 그냥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라디오 광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어디서 협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돈가스 상품권 주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상품권 다 들고 PPT 몇 장 뽑아서 찾아가요. 협찬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대부분 거절을 하시죠. 이게 올바른 절차가 아니다. 그럼 올바른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한번 미팅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절차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협찬을 하고요. 근데 협찬을 한 군데 뚫다 보니까 그 뚫은 이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또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MBC에 협찬하는 무슨 업체인데 여기도 꼭 협찬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뭐 경남 FC도 찾아가고 NC도 가고 뭐 농구도 가고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이런 데도 가고 다 다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신력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협찬을 해주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또 저희 또한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반대로 또 그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고맙게 협찬인지 아닌지 제가 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협찬 받아서 쿠폰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죠, 마음이 그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뭐 협찬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협찬 그거 쿠폰 들고 오면은 그냥 받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일반 식당 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 협찬이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안 가서 그래요. 그런데도 협찬하겠다고 가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 아이템 가지고 유관기관에 가서 협찬하시면은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 하실 거 수 있어요. 가끔 라디오 들으면서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네. 뭐 어디에서 뭐 협찬했다고 DJ들이 막 네네. 얘기해주고 맞아요. 라디오 사연 보내면 그런 거 뭐 상품권 같은 거 선물로 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가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왜냐면 그런 큰 기관에서는 일일이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업체를 찾을 수도 없고 굳이 또 먼저 연락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역 사회공헌 개념으로 우리 거 협찬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도 찾아오는 이왕 협찬을 받을 거면은 찾아오는 그런 업체 거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 가면은 거기에 가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높은 분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사장 나오라. 사장 나오라 그래. 가가지고 여기 사장 누구야? 그래서 일단 근데 요거 협찬 요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협찬 리스트를 보면은 LG 세이커스, NC 다이노스, 경남 FC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 뭐 다른 프로구단들도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여기 창원 지역에서 이제 프로구단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세 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프로스포츠 이런 게 관심이 좀 있으셔서 이런 데를 찾아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요소로 한 공간에 뭐 3,000명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죠. 한 번에 광고를 전광판에 한번 띄워준다든지. 그래서 효과성이 가장 큰데 먼저 집중을 했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 것도 많이 합니다. 지역에 뭐 방학이 되면은 아동들 급식소로 밥 먹고 평상시에 밥을 좀 먹기 힘든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뭐 도시락 기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지역 맛집답게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 이런 좀 로컬 식당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다 소상공인 분들이 하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나 길에 나가면은 10개 중에 한 8개, 9개가 프랜차이즈니까 네. 그죠. 결국은 다 대기업들이 다 시장권, 목상권 다 장악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가올 돈가스는 어제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 진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근처에 뭐 하나씩 이렇게 늘리고 싶긴 한데요. 근데 이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스타벅스처럼 이제 회사에서 직영 운영하는 체제로 늘릴 것 같아요. 체인점 같은 거는 안 하고 싶다. 네네네. 네. 만약에 이제 누가 한다 하더라도 운영 권한을 저희 본사가 다 갖는 거죠. 이거 뭐 수익 배분을 뭐 해준다든지 하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지켜온 지금까지 방식이 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모델이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영으로 열 것 같아요. 창원 말고 진출하고 싶은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우선 창원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네네. 여기는 제일 먼저 한번 매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곳. 우선 창녕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창녕에 하나 있어요. 네네. 창녕에 뭐가 아까 전에 있죠? 여기 리스트 보니까 화홍 돈가스 2020년에 네네. 요거는 뭘까요? 그래 화왕 돈가스. 요거는 가월 돈가스는 아니네요. 가월 돈가스는 아니고요. 네. 이제 거의 메뉴는 비슷합니다. 거의 한 80% 동일하고 요거는 저희 장모님께서 네. 장사를 좀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원래도 뭐 장사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아서 작년에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가월 돈가스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왜 네네. 가월 돈가스로 안 하고 여기는 화왕 돈가스라고 하셨을까요? LSM이라고 불러요. 로컬 스토어 마케팅 해가지고 네. 똑같은 매장이지만 그 입점하는 지역에 따라서 컨셉을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녕에서 하기에는 가월 돈가스는 너무 생뚱맞고요. 또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저희가. 그래서 창녕에서는 가격대를 많이 낮췄고 그 하왕산이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화왕 돈가스로 지었고 그 지역 특성상 그 평상시에는 그 어르신들만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주말 장사거든요. 거기도 이제 관광객들 외지에서 들어오는 뭐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에는 그 컨셉이 맞아서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로컬리즘으로 간다. 네네. 네, 이렇게 가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말고 진짜 가월 돈가스가 진출하고 싶은 지금 네. 또 미팅하고 있고 네.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잘 되면은 지금 김해에 코스트코가 생기죠. 네. 그 옆에 지금 매장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로 네. 이제 오시는 거네요. 네네. 대표님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요식업 돈가스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체를 확장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향후 이제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나의 사업 돈가스는 비전. 네, 일단은 뭐 너무 매장이 많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일단 직영 매장 한 10개 정도는 할 것 같고요. 이제 돈가스 말고도 하고 싶은 건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스테이크집 하고 싶어요. 스테이크집. 네. 고기는 저희도 좋아하는데 그죠. 스테이크집이면은 이제 뭐 아웃백이나 빕스 요런 그런 좀 고급스러운 컨셉보다는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는 건 아니지만 실내지만 야외 느낌이 나는 폭립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냥 이렇게 미국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주는 거 그런 스타일로
네, 좀 하고 싶습니다. 요식업 쪽이 이제 좀 맞으시나 봅니다. 먹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요식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는 거로 느끼는 행복이 진짜 빠르고,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적은 비용에 빨리 느끼는 행복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먹으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시간을 뺏는 사업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이런 컨셉에 좀 더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행복을 전해준다. 네네. 신학교는 식도락이라고 저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먹는 행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방송이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의 네. 이제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대표님도 지금 창원이랑 이 경남 일대에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딱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고향도 창원이신가요? 고향은 창녕입니다. 고향은 창녕이고 네네. 창원으로 이제 오셔서 살고 계시는 네. 거죠. 근데 창업을 하실 때 보면 요즘에는 어쨌든 서울민국이라고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경남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네. 사업을 하시고 계속 살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말투 바꾸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별로 모르겠는데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신 것 같진 않은데. 강의를 하고 네.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서울에 강의를 좀 많이 갔었어요. 서울에 이제 경제교육을 갔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제 스스로 뭐 마음대로 편안하게 경상도 말을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표준어 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방송 같은 거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말 쓰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제가 해보려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하던 대로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내 스스로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보통 이제 표준어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계속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가서 또 사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네. 말 배우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언어 때문에 가장 큰 장벽을 느껴서 여기 계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네.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또 힘든 것도 있고 이동도 힘들고 근데 그보다는 여기 밑에가 좋아서 여기 사는 거죠. 네. 숨은 맛집이 검색인데 컨셉인데 너무 못 숨어서 그런가요? 거기는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더 잘 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 어쨌든 여기가 좋아서 계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 우리 저 창업몬에서 드리는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자, 전배모님 공식 질문이 뭘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 창업자들한테 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특히 그거 합시다. 우리 요 사업은 또 그거잖아요. 우리 김해시 청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특히나 또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네네. 근데 청년 실업 문제가 꼭 취업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창업 역시도 뭐 자영업을 하는 것도 나의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그렇죠. 해결하는 거기도 하고 그죠? 네.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창업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남들 또한 다 처음은 다 힘들고 다 잘 모르고 뭐 헷갈리고 잘못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하고 싶다는 열정만 있으면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물론 힘든 점 많을 건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다 길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니까요. 도전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청년 실업 문제가 또 우리 특히 김해시, 창원, 그다음 경남에 계시는 청년분들 네. 타 지역 유출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좀 지역에서 내 일자리 내 스스로가 좀 만들어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희망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희 긴 시간 동안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또 가월 돈가스 대표 우리 알참모님 이렇게 또 알차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방송의 마지막은 원래 이제 저희 MC들이 많을 때는 다 인사했는데 이제 게스트까지 같이 해서 알찬못 아파트 못 잼배모 우리는 창원못